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되게 장문입니다. 장문이라서 장문으로 보통 남기시는 분들은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문단에서 평소 어두운 내용의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게시판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두운 내용의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컷 해볼게요. 님 같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나고 이 개인 방송을 때려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악플 때문이에요. 님은 지금 악플이 아니잖아요. 님은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상담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아주 매너 있는 글이잖아요. 이건 잘못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인생 사시면요,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사람들.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계속 딴지 걸면서 계속 욕하면서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버린 자아를 가진 사람들, 계속 악플 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저도 참다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채널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거죠. 저도 차단해버리고. 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매너 있게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지. 아주 좋은 태도예요. 아시겠죠? 님 같은 사람들을 평소에 제가 고민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님 같은 사람들의 이런 매너 있으면서 진솔한 질문을 보면은 사람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님은 아주 삶의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님은 굉장히 좋은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정말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인 정말 나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플러라고 불리죠. 그런 사람들 제가 힘들다고 한 거예요.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현재 서울 소재 Y대에 재학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학기 무리하게 6전공, 6전공을 신청했다가 기말 전 번아웃이 와서 모든 시험을 포기한 결과 학사 경고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GPA는 도합 4.2였습니다. 4.3 만점인가 봐요. 아마도 3점대 초반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컷 해볼게요. 네, 그래서 번아웃을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번아웃을. 근데 사실 이거 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님처럼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했었고 인서울에서 저도 학부를 마쳤어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을 다 나와봤는데 실제로 번아웃을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저희 과에서 제가 좀 우러러봤던 학점 정말 좋은 애들 2명 있었어요. 톱2 모두 번아웃이 와서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보았습니다. 번아웃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의 과 톱 2명 얘기해 줄게요. 저 1등은, 걔는 거의 모든 성적에서 A+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4점 완전 넘는 완전 좋은 학점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4점대로 졸업을 했습니다. 끝까지 시험을 마지막 학기가 다 잘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대학원을 갈 거라고 했어요. 저런 사람이 미국 박사 가고 미국 대학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졸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다시는 공부를 안 할 거야. 나는 이 학부 학위만 마치면 그냥 이제 공부 안 할래. 너무 지친 거야. 인생에서 너무 지친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선택한 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안 가고 뭐 연구소도 안 가고
아예 엔지니어링을 안 하는 걸 가버리는 거. 학점이 그렇게 좋은데 4점 몇인데 결국 졸업하고 간다는 데가 그 널널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유럽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였어요. 근데 유럽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원래 좀 약간 널널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유럽계 한국 지사인데 R&D 하는 회사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뭐 연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판매만 하는 회사예요. 유럽에 있는 제품을 한국에 들여와서 그거를 판매만 하는 회사예요.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한국의 전국에 있는 회사들 다니면서 자기네 회사 브로셔 보여주고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접대하고 같이 술 마시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는 주로 접대, 술 마시고 노는 걸 잘하는 사람을 뽑는 곳이에요. 결국에 거기다가 유럽에 있는 회사가 본사라서 막 일도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대부분 엔지니어링 안 하고 그냥 본사에서 주는 자료 발표하고 물건 팔고 술 마시고 이게 약간 공부에 너무 지치니까 이 친구가 그런 회사를 가버리더라고요. 나는 이제 널널하게 살 거야 남은 인생 하면서 이제 공부하기 싫어 너무 지치니까. 이게 번아웃된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1등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2등. 자, 2등도 되게 안타까워요. 2등도 그렇게 공부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 친구도 굉장히 좋은 학점에 4점 몇인데 졸업할 때 자기는 절대 대학원 안 갈 거다. 대학원 안 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사실 학점만을 위해서 공부했대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좀 인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엔지니어링 즐기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는 기계적으로 달달 외웠대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그냥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말하는 거 다 칠판에 적은 거 전부 다 자기 노트에 그냥 카피하듯이 모두 받아 적고 교수가 하는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받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다 외우고 무조건 암기 위주로 모조리 다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대. 그게 자기의 4점의 비결이래요. 그 결과 4점대를 맞았는데 졸업하는 지금 순간 학교 4년간 배운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기본적인 물리 공식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대. 그냥 달달 암기로 살았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지 않는데 자기 전공이 자기는 이해가지 않는데요. 하면서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뭐 그런 쪽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서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도 잘 보겠죠. 왜냐면 뭐 개념을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달달달 외우는 걸 잘하는 친구야. 책 한 권에 뭐 챕터 1에는 뭐 세 번째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 문자 적힌 게 뭔지를 암기를 잘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무원 준비하더라고. 자기 다시는 뭐 엔지니어를 안 하고 싶대. 자기랑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학점만을 위해 살면 안 되는데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면에 저는 학점이 되게 평범했어요. 저는 학점이 3.4였어요. 항상 말하지만 3.4. 제가 다니던 학교는 4.5 만점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학점이죠. 이거를 미국식으로 4.0 만점으로 컨버전하면 3.1인가 그래요. 학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인조이 하면서 했어요. 뭐 솔루션 베끼고 남의 거 막 베끼고 막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인조이 하면서 했어요. 아직도 제가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숙제가 있는데 교수님이 제가 기계과니까 진동 수업을 들었거든요. 진동, 바이브레이션, 엔지니어링 바이브레이션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하루는 챕터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챕터 6을 나가면 챕터 6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오래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그냥 연습 문제 막 풀어왔어요. 근데 저는 교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연습 문제에 나온 그 케이스를, 진동 문제를 실제로 매틀랩으로 코딩을 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진동파가 처음 발생해서 그 스테디 스테이트까지 가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플라팅을 해가지고 숙제 뒤에다 딱 어태치 해가지고 내고 막 그랬어요. 그걸 진짜로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현실에서 이런 진동파가 왔을 때 어떻게 스테디 스테이트로 변하는지, 그러니까 안정된 그 최종 신호로 변하는지, 그 과정들을 실제로 모델링 해보고 실제로 그걸 해봤어요. 그렇게 숙제한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기계적으로 막 솔루션 맡기고 그냥 그 정답 맞추는 데만 하고, 저처럼 숙제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인조이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박사가 되고 실리콘밸리까지 와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학점을 내는 방식이 아닌, 내가 재밌어서 하는, 내가 이해하고 그걸 즐기면서 하는 공부. 이게 미국 사람들의 방식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 터득한 비결이 뭘까요? 그건 제가 개신교인이기 때문이에요. 늘 성경에서는 남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남들은 학교에서 1등 해라, 남들을 제껴라, 전국 1% 안에 들어라,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저는 개신교인이라서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네, 개신교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문화가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신교를 종교의 한 형태로 바라보지 마세요. 미국에서 개신교는 종교가 아니라 건국 정신입니다.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온 그 초기 미국인들의 조상, 필그림이라고 하죠. 순례자. 미국인들은 그들을 순례자라고 불러요. 왜 조상들을 왜 순례자라고 부르냐면, 순례자, 필그림의 뜻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유럽의 타락한 기독교에서 탈출해서 성경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문화가 전혀 읽히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역사를 미국에서 만들어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신교인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신교의 세상관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인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뭐 남이 먹는 거 보면 부러워하고, 뭐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있으면 뭐 사귀어보고 싶고, 그런 육신의 정욕, 돈 벌려고 하고,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 남들 명품 하면 나도 하고 싶고, 이생의 자랑, 자기 뭐 미국 박사라고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고, 성경은 이런 것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성경을 알아야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님이 지금 너무 무리하다가 번아웃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지난 학기는 저녁 직후 학기였고, 그때도 동일하게 6전공을 신청했습니다. 막 복학을 해서 나름의 결의로 그냥 공부만 해서 그런지 그때는
6전공은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공부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6전공을 신청했는데 3학년 과목이라 난이도 상승으로 더더욱 많은 공부 시간이 요구되었으며 학기의 3쿼터부터는 게임이라는 도피처에 빠져버려서 휴학할 타이밍도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컷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님이 너무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이거든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근데 지금 100m 달리기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라톤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마라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00m 달리기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고등학교 때 다 해봤죠. 초중고등학교 때 다 해보잖아요. 100m 달리기 하고 뭐 계주도 해보고 뭐 400m 달리기 뭐 다 해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졸업하면은 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마라톤을 할 때의 달리기 페이스랑 100m 달리기 할 때의 페이스랑 다릅니다. 근데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박사까지 하려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돼요. 저는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뛴 거예요. 남들보다 학점은 안 좋았어요. 4.5 만점에 3.4였어요. 하지만 제가 학점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 건 마라톤을 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박사까지 온 거예요. 실리콘밸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과톱 4.2, 4.3 맞았던 저희 과톱들은 100m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쯤에 인생의 기력을 다 소진하고 거기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즐겨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왜 천재가 많고 왜 노벨상을 많이 받냐면 미국의 고등학교를 보잖아요. 굉장히 널널합니다. 저희 집 앞에 미국 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중학교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 하교하는 시간을 보면은 정말 황당한 시간에 하교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시간에 하교를 해요. 등교도 굉장히 황당한 시간에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미국의 고3 학생들은 오후 2시쯤에 집에 와요. 아침에 미국 아침에 한 8시쯤에 학교에 가서 널널하게 수업 좀 듣다가 거기 점심 도시락 학교에서 주는 급식 먹고 그리고 한 오후 2시쯤에 집에 옵니다. 2시쯤에 집에 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뭐 악기를 하고 싶은 애들은 2시에 모여가지고 친구네 집 차고에서 막 서로 밴드 만들어 놓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띵까띵까 놀아요.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미술하고 싶은 사람은 그림을 하면 돼요.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와가지고 혼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뭐 한국처럼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학원을 다니는 거 대신 미국 학교들은 공교육의 그런 방과후 활동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합니다. 뭐 학교에서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림, 컴퓨터 프로그래밍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학원 잘 안 다니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그냥 집에 와서 놀아요. 그리고 뭐 실업계, 공고, 인문계, 뭐 특목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젊은 시절에 재밌게 살다가 그러다가 공부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2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본인이 공부 좀 더 집에 책상에 앉아서 좀 더 하는 거예요. 동네 도서관 가서 좀 더 하는 거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명문대를 가고 박사과정에 가게 됩니다. 한국은 너무 무리하게 드라이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100m 달리기 하면서 평생 달릴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전 특목고를 조기 졸업하고 1년 반 동안 게임에 빠져서 게임만 하다가 군대 2년을 다녀와 과학고 동기들에 대비 나이가 약간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따지는 나이는 일반고 친구들과 비슷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특목고 출신이잖아요. 특목고 출신 저도 인생에서 많이 봤는데 특목고 출신들이 정서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목고 나온 사람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인생을 관찰하면서 저도 인생의 길에서 많은 특목고 출신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인성이 망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특목고 나왔다. 그러니까 본인의 고등학교 이름에 뭐 무슨 뭐 특목고 있잖아요. 뭐 무슨 학교 있잖아요. 요런 데 나온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인식하면 돼요. 본인이 인식하는 거랑 인식하지 않는 거랑 큰 차이가 있어요. 봐봐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이 나는 술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알코올 중독에서 절대 못 나와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코올 중독이 있다 라는 거를 본인이 인식하는 순간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목고 출신들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특목고 출신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인성이 많이 망가져 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은 다 노멀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내 모습을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인성이 망가져 있고 뭔가 사람이 굉장히 싸가지가 없고 그리고 삶이 밸런스가 없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좀 보면서 좀 마음에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목고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뭐 17 뭐 이런 나이잖아요. 이 나이 때 무한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인성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님은 또 과학고 같은 데면 좀 괜찮은 거예요. 특목고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특목고가 있는데 한복을 입는 특목고가 있거든요. 한복을 입는 특목고가 최악입니다. 17의 나이에 무한 경쟁을 하는 군대 같은 곳이 특목고인데 이 중에서 특히 최악은 한복을 입는 곳이에요. 왜냐면 한복을 입는다는 거는 교장의 사상이 왜 굳이 2023년에 어린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혀요? 그 사상은 민족주의인 거예요. 한국의 민족주의는 결국엔 다 파고 들어가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그렇게 안 보이려고 막 아닌 척 하는데 그 한복을 입히는 학교들 뒤를 까보면은 전부 북한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어린아이들이 무한의 경쟁을 하면서 인성이 망가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북한식 엘리트 교육을 받으니까 한복 입고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 회복이 안 돼요. 그냥 뭐 북한 애들 정서가 나와버려요. 그렇게 안 된 게 지금 그래도 님은 다행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목고 특히 다니면은 보통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거 그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린 학생들은 놀아야 돼요. 미국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때 놀아요. 연애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신나게 놀면서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은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적당히 해도 대학 갈 때 많아요. 적당히 해도 취업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죽도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정서가 밝아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어린 시절엔 놀아야 되는데 극한의 공부라는 이 특공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느 정도 우리 뇌에서 즐겁게 살면서 도파민이라는 이 성분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파민이 결핍돼 버리는 거예요. 죽도록 놀아야 될 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공부만 강요당했기 때문에 이 뇌에 도파민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그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님이. 그러니까
님이 게임 중독에 빠진 게 님이 그냥 단순하게 취미로 게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특목고라는 환경에서 님이 너무 고갈되고 삭막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특목고 나온 사람은 다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한 그런 습관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게 망가져 버린 거죠. 너무 고생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제 친구 중에 특목고 다니는 애들, 나온 애들 좀 있거든요. 뭐 교수나 박사 연구원 중에, 한인 친구 중에 다 하나같이 뜯어보면 특목고 출신들은 다 님처럼 뭔가에 이렇게 탈출구, 너무 힘든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고자 뭔가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뭐 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서도 교수가 있어. 교수. 미국에서 교수, 한국에 특목고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 따고 교수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공부 잘해요. 얼마나 공부 잘하는데 이 친구도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애도 안 돌보고 와이프도 안 돌보고 게임만 해요. 결혼했는데도.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런 놈이랑 이혼 안 하는 와이프도 대단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집이 또 되게 부자예요. 집이 되게 좋아가지고 집안이 워낙 부자고 굉장히 큰 집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실 그 여성분도 대단해요. 만나면 항상 부부끼리 만나면 남편 욕 엄청 합니다. 맨날 게임 중독에 가족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 연구만 하고 자기 연구랑 게임 2개밖에 안 한대요. 그렇게 욕하면서도 이혼을 안 해. 돈이 많으니까. 여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연구 중독에 게임 중독이고 여자는 돈에 중독된 거죠. 돈.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이 중독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맨날 쇼핑하고 물건 사고 명품 사고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남자는 집에서 주니까 또 이혼을 안 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부랑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박사 연구하면서 뭐 우연히 한 달을 건너서 알게 돼가지고 같이 뭐 밥도 먹고 그러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 그 가정이. 중독의 가족. 그래서 요즘은 저는 항상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요새 이 사람들하고 연락 안 합니다. 특목고 출신들에 좀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목고 출신들이 뭔가 이렇게 중독적인 패턴 있잖아요.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변태적인 그런 변태 과학적인 그런 어떤 성적인 야동을 보는 애들 되게 많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되게 심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너무 정상적인 시간에 정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배워야 될 걸 못 배우고 갇혀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변태처럼 이상하게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자식 나면은 절대로 특목고 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안 보낼 거고 사람은 적당한 시간에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특목고를 왜 보내냐면 보내는 부모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본인이 특목고를 안 다녀보는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은 전국 상위 1%하고 공부 잘하고 명문대 갈 거다는 기대로 보내는데 특목고를 다녀본 사람들은 절대로 자식을 특목고에 안 보냅니다.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그 어린 시절에 그 극한의 경쟁을 하면서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특목고에 가는 거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님은 특목고에서 보냈던 그 시절들을 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남은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세계적인 특목고에서 배우는 건 많아가지고 공부는 잘해요. 특목고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뭐 미국 박사 많이 옵니다. 근데 다 인성이 망가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교수 되면은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목고에서 뭐 공부 잘해가지고 그렇게 뭐 교수 되고 뭐 대기업 가고 뭐 그러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낫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특목고에서 공부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특목고를 갔는데
특목고 가서 반에서 막 꼴등하고 맨날 꼴등하고 그래서 인서울에 대학을 못 간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어린 시절에 너무 경쟁하던 그 상처가 자리 잡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산당이 됩니다. 특목고 출신들의 공산당이 되게 많아요. 공산당의 기본 사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죽도록 노력했는데 특목고 가서 맨날 반에서 꼴등하고 잠도 뭐 안 자보고 뭐 하루에 막 2시간도 자보고 그러면서 막 공부해봤는데도 반에서 꼴등하고 그러면 세상이 모순적이라고, 세상에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죽도록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맨날 꼴등하니까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사실 근데 그런 애들 일반고 가면은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똑똑한 애들인데 특목고 보내가지고 반에서 꼴등해버리면 공산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칼 마르크스 이론이라든가 뭐 북한의 주체 사상을 뭐 공부해요. 공산당이 돼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공산당의 뿌리가 되는 사상을 좋아하게 돼버립니다. 특목고에서 또 바닥을 찍으면. 그러니까 특목고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특목고를 졸업하면 거의 뭐 나치 아니면 공산당 같은 인간이 돼버려요. 되게 안 좋아요, 정서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그런 곳에 있었다는 거를 깨달으시고 치유를 하셔야 돼요. 치유. 제가 항상 권장드리는 방법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개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진리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릅니다. 창조주가 주는 매뉴얼을 읽었기 때문에 삶이 건강한 방향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좀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구매해서 좀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드려 볼게요. 다음. 자, 복학하며 게임은 접대, 계정은 남겨두었는데 이번 학기 설마 다시 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지는 학기 끝나고 싹 없애서 일말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님이 이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뇌의 문제예요. 삶의 재미가 없이 극한의 어떤 성취만을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이 뇌가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님이 이렇게 참아도 어느 순간 또 게임에 이게 또 올 거예요. 뇌의 도파민이 굉장히 결핍된 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님이 이게 멘탈을 고치려면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정상적으로 가족들과 부모님과 잘 지내고 정상적으로 또래 친구를 만나고 정상적으로 뭐 여자친구도 있고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뭐 영화도 좀 보고 뭐 드라이브도 가서 공원에서 좀 산책도 하고 보통 그러니까 특목고 출신이 말고 님 주변에 특목고 나와서 특목고 출신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님이 인서울에 명문대 다니니까 주변에 명문대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연구해 보세요. 평범한 인간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거를 좀 님이 그 평균치로 좀 돌아와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님이 만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 소그룹 활동하고 하면서 뭐 교회에는 뭐 청년부 같은 데 가면은 님 또래 사람들 뭐 300~400명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님이 만나는 막 특목고 출신이나 막 명문대 출신들처럼 막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이게 온단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좀 교제하면서 이 교회에서 뭐 하냐면 예배 끝나고 서로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이 막 이렇게
음식도 먹고 서로 살아온 얘기도 하고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하셔야지 님이 좀 돌아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 배경이고 문제는 부모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전 어릴 때 상당히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컷 해볼게요. 님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님이.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도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님은 인식하잖아요. 님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이 습관을 계속 하십시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부모님한테 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키웠냐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이 돼요. 미국의 사탄 숭배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탄 숭배자들이 왜 사탄 숭배를 하는 줄 알아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잖아요. 사탄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마인데 어떻게 악마의 추종자가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사탄 숭배자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근데 뭐 하나님 안에서 뭐 똑바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막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부모님은 근데 교회에서는 선한 가면을 쓰고 그냥 사회생활 할 때는 되게 못되게 사는 거예요. 남 속이고 남한테 상처 주고 완전 이기적으로 살고 가정 안에서도 완전 나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교회 가면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경을 읽어서 우리 가족은 기독교 가정인데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뭐 완전 사고치고 나쁜 짓 하고 불륜 저지르고 뭐 돈 훔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뭐 혹은 범죄 저지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기독교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거꾸로 생각해버려. 그래서 악이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님한테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탄 숭배에 가는 거예요. 완전 그걸 부정하는 거꾸로 1을 0으로 0을 1로 선과 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게 사탄 숭배예요. 사탄 숭배자를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 어렸을 때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해야지 사람이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 뭐냐면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고아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교회를 다니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님에게 교회 다니는 걸 추천드려요. 자, 계속 읽어드려 볼게요.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엄마 밑에서 공부 오늘 몇 시간 했냐, 왜 벌써 나오냐, 왜 이거밖에 못하냐와 같이 오로지 성적과 대학을 목표로 하는 서열지향적인 가치관을 강요받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컷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특목고를 많이 보내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못해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자녀를 특목고 보내는 거죠. 특목고 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목고 가는 부류가 딱 두 부류입니다. 특목고에는 평균이 없어요. 극단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막 판검사, 막 의사 해가지고 공부 미친 듯이 잘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또 그렇게 특목고 보내기도 하고, 또 한 부류는 정말 대학 구경도 못 해본 거야. 부모님들이 뭐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중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공부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자녀를 특목고 보냅니다.
그래서 특목고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 극한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이 교육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특목고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선이 있어요. 한 부류는 뭐 자기들이 낫지다 해가지고 뭐 잘 사는 애들, 부모들, 권력자 부모들, 자기 거의 낫지라고 롤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이 막 이렇게 뭐랄까 가난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 또 이게 자기들이 완전 좌파가 돼서 공산당 이렇게 롤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나치가 막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게 특목고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상처들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받아요.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범한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이렇게 님만 그런 게 아니라 특목고에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더하여 옛날부터 엄마 본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고성의 감정 배설을 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게임만 하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엄청난 마찰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타이틀이 과연 학창 시절을 억압적으로 살았던 것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가? 공부만 해서 대학교를 칼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칼같이 얻는 엄마식 로얄로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물질적 욕심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소시민인데 빨리빨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엄마 본인은 날 유학 보낼 만큼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 돈만 쏟아부은 주제에 왜 많은 걸 바라는가? 난 바라는 게 없는데. 자, 그러니까 본인이 삶을 본인이 못 살았던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인생, 엄마가 못 살았던, 엄마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그걸 자녀를 위해,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님을 이용해서 롤플레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눈앞에 보이는 님은 어떤 하나의 게임 캐릭터인 거예요. 본인이 어렸을 때 이루어지 못한 그 게임 캐릭터를 당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좀 잘못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평범한 학원 선생님이 있어요. 평범한 학벌에,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그런 동네 조그마한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난 몰랐는데 이 친구가 온라인 게임에서 엄청 유명하대요. 그 온라인 게임 되게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 성의 영주래요. 자기가 온라인 게임에서 막 명령을 내리면 자기 밑에 다른 플레이어가 한 3만 명, 4만 명이 막 군대를 따라온대. 그러니까 평범한 삶에서는 평범한 학원 선생님인데 게임 안에서는 한 봉건사회의 영주인 거예요. 성주래, 성주. 그래서 게임에서 번 돈을 게임에서 번 돈이 아니라 현실에서 학원 선생님한테 번 돈을 가지고 게임에서 막 칼을 몇백만 원짜리 사고 현질을 하는 거예요. 갑옷을 몇백만 원짜리 사고 그렇게 해서 게임 속에서는 성주인 거예요. 그거예요. 현실에서 못 이룬 꿈을 게임 캐릭터에서는 이루는 거야. 근데 지금 님의 부모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선 본인이 학문적으로 성과를 못 이뤘는데 자녀를 통해서 하나의 롤플레이의 게임으로서 본인이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님의 게임 중독은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엄마가 실질적으로 뭐 스마트폰 게임을 안 하고 있고 PC 게임을 안 하고 있더라도 엄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의 게임 캐릭터는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는 게임 중독의 성향은 엄마한테 온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끊어야 돼요. 지금 소울타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엄마가 그 감정을 당신에게 이입하고 있어서 당신에게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인이 되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어렸을 때 부모가 키워줬을 때는 부모님 집에서 부모의 영향권 아래 살지만 성인이 되면 본토, 자기가 태어난 땅, 친척들이 있는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는 어떤 사상이죠? 부모님을 효를 통해서 온 가족이 같이 사는 게 유교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불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결혼한 남자가 어머님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함께 살던 대가족을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까지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세대 때부터 이제 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교가 약해지면서 좀 핵가족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건 유교 문화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효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님과 소울타이가 돼서 부모님과 계속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인이 됐으면 독립하셔야 됩니다. 님이 독립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독립을 해서 좀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를 좀 마치시고 돈을 벌어야 독립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좀 하세요. 그러면 집을 좀 나와서 독립해서 혼자 좀 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본인이 좀 많은 치유가 이루어질 겁니다. 엄마랑 좀 끊으셔야 돼요. 엄마랑 너무 이렇게 소울 타이가 일어나는 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을 좀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제는 엄마가 제 인생의 결정권에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님 같은 비슷한 사람을 제가 최근에 상담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보는 케이스 중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커서 완전 안티 기독교인 돼버린 사람들을 좀 최근에 좀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해줬어요. 왜냐면 그들 부모들이 막 걱정을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그 문제가 결국엔 부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거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인데, 엄마가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라 그러고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은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교회 다니게 되면은 반감이 생깁니다. 성인이 돼서 지금 님처럼 엄마가 제 인생의 결정권에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게 돼서 그래서 안티 기독교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모태신앙 중에. 근데 이렇게 신앙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예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때리고 이런 한국 사람들이 왜 나타나냐?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예요. 유교는 뭐 경전을 읽으라 하고 안 하면 때리고 유교 문화거든요. 유교 문화권에 기독교가 전화지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막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니니까 막 한인 나이 든 분들이 자기 자녀 좀 상담해 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어렸을 땐 교회 잘 다니다가 크더니 완전 안티 크리스찬 돼서 교회 안 나온다, 걱정한다 하는데 다 뜯어보면은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기독교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녀한테 유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유교 플러스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한국인들이 하는 모든 것 중에 안 좋은 거 뒤룩해 보면 거의 대부분 유교가 있습니다. 강요하는 거, 꼰대, 다 유교 문화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과외를 1500시간 넘게 하면 봤던 많은 부모들 중에 엄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2시그마를 넘는 극성인 편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독특한 아울러야라는 얘기죠.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죠. 평균치에서 매우 먼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님의 그것이
엄마로부터 온 거예요. 엄마랑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비록 이번 학기 학점으로 3, 4학년 전액 다닐 수 있는 기회, 탑스쿨 교환학생 등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방학 기간 동안 다시 리프레시와 재정비를 하여 다음 학기 재기하는 발판을 마련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전 학문에 흥미가 있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어서 이번 6전공처럼 너무 엑세시브한 오버워크만 아니면 적당히 수강 신청을 해서 무난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도 물론 공부도 하면서 좋아하는 테니스도 많이 치고 싶어서 이에 맞게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죄를 지었으면 집에 와서 공부나 하라며 여전히 감정 배설과 제 무능함을 지적하는 인격 모독을 가하며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평생 한국적 가치관을 살아온 엄마가 로얄 로드를 따르지 않는 아들을 잘못 뽑아서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는 저도 동일하게 엄마의 약점을 집어서 똑같은 인격 모독과 감정 배설로 응수했으나 지금은 그런 수준 낮은 언행은 무의미한 것 같고 정말 엄마와 인연을 단절하고 싶어 과외에서 준 6천만 원을 나한테 돌려주고 인연 끊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정말 대단하네. 과외에서 6천만 원이나 벌었어요. 님 진짜 성실한 사람이라니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좀 힘든 거야 지금.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전 정말 랭킹과 무관하게 미국 어디라도 가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의 유교적 서열 문화도 있지만 은연중에 엄마로부터 탈출도 메이저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랑 조금 떨어져 지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어떤 종교라고 보지 말고요. 성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항상 추천하는 성경은 개신교 성경입니다. 개신교 성경. 그래서 개신교 성경을 하나 구해서 이 영상에 제가 개신교 성경 앱을 이 영상 설명창에다가 링크해 드릴게요. 개신교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공짜입니다. 그냥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삶을 바라는가, 그거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치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님이 고민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상담해주고 제 인생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헤쳐나가야 될 모든 가치관들이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 살려고 준 매뉴얼입니다. 성경만 잘 읽어도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삼국지, 초한지, 손자병법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 해결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님에게 성경책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장황한 장문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에 조언을 여쭐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라 적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요즘 저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요즘은 PC주의 좌파진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중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만 해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영상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유행이에요.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요즘 개인 방송 보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보는 개인 방송에는 계속 여자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요. 쇼핑, 화장품, 패션 이건 얘기만 하고 남자들 계속 까대요. 남자들 계속 까다면서 특히 한국 남자들 문제가 많다 계속 까댑니다. 반면에 남자들이 보는 채널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야한 거, 돈, 경제,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여자들을 또 엄청 까대요. 요즘 이런 세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한 영상만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 세대들이 또 보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부모님들이 되게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요. 뭐 효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요즘 젊은 애들이 막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 막 합니다. 또 20대가 듣는 채널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 꼰대들 진짜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만 하면서 이 20대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점점점 진실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모든 게 다 좌파 진보 때문입니다. 좌파 진보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주제의 방송을 하는 이 방송 스탠스, 이것이 바로 좌파 진보적인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보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가 왜 미디어로부터 항상 욕을 먹냐면, 개신교는 진실을 얘기하는 스탠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대중 미디어랑 반대 스탠스이기 때문에 대중 미디어는 듣기 좋아하는 거짓말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딪혀요. 자세히 보시면 대중 미디어는 항상 개신교를 까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미디어는 거짓이다. 주의하고 분별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뭐가 맞는지는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고. 그래서 제가 님에게 성경책을 읽으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